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 토론토로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온 워홀프렌즈 12기 정연주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까,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하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신청부터 꿀팁까지 다양한 내용이 워홀 인포센터 네이버 카페에 많이 나와 있기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자기소개, 워홀 결정, 워홀 생활, 워홀 이후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기소개는 제 이름 조이, MBTI, 영어 실력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이름 조이는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지어주었는데요. 저는 밝은 성격이고 뭐든 즐기며 하는 것을 좋아하고 워홀 생활에서만큼은 항상 웃는 일만 가득하자는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꼭 영어 이름을 사용하여야 할까요? 아닙니다. 한글 이름도 충분히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소개시켜주고 외국인 친구에게 한글 이름으로 불릴 때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친구들도 오히려 왜 한글 이름을 안 쓰냐고 궁금해하던 기억이 납니다. 제 MBTI는 ESFP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을 만나며 노는 걸 좋아하지만 또한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한 사람입니다. 토론토에는 정말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이 있다 보니 다 같이 파티를 하거나 놀러 갈 때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친구들이 생각보다 더 한국에 관심이 많구나를 알 수 있었고 저보다도 블랙핑크 노래를 더 많이 알고 춤도 따라 잘 추더라고요. 그래서 자부심도 생기고 좋았습니다. 또 저는 일을 마치거나 쉬는 날에 공원에 가서 가만히 누워있는 것을 좋아하였습니다. 책도 읽고 넷플릭스도 보고 사람 구경도 하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이 여유를 토론토에서 배운 것 같습니다. 저는 극강의 P이기 때문에 계획이라고는 없었습니다. 쉬는 날엔 미드타운, 업타운도 구경 가보고 새로운 음식도 먹으러 다니고 근교 여행도 다니며 보냈습니다. 토론토에서 내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생활하는 것이 목표였고 쉬는 날에는 제가 원하는,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해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점 중 하나가 영어 실력일 텐데요. 저는 영어를 정말 못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영어 모의고사를 치면 7등급을 받을 때가 있었고 워홀 전 영어 실력을 올리고자 영어 회화학원에 갔는데 레벨 테스트 결과 초급반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제가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지만 한다면 하지 라는 마인드로 가게 되었고 이는 토론토를 가자마자 깨졌습니다. 영어를 못 알아듣다 보니 친구 사귀는 것도 힘들었고 외로울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그 마음을 다시 다짐하면서 안 되면 되게 해야지 했습니다. 그렇게 들리는 영어 표현을 외우고 매일매일 영어 공부를 하고 영어로 되어 있는 컨텐츠만 보며 순식간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친구가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다 보니 영어 실력은 점점 더 속도를 가해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영어 표현을 알려주고 글을 외워버리고 자신 있게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사용해버리면서 영어는 정말 많이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했으니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못한다고 두려워서 워홀을 고민하시는 거라면 일단 해보세요. 정말 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로 워홀을 결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워홀을 가고자 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나만의 시간 가지기, 영어 공부, 외국인 친구 사귀기. 저는 대학교 3학년을 마치고 제가 무엇을 위해 공부를 하고 있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떤 목표를 가질지에 관해 혼자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또 영어를 정말 못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제 발목을 잡는 것이 영어라고 생각했고 영어만 잘하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영어권 나라를 간다면 듣고 말하고 쓰고 보는 게 다 영어일 테니 잘하게 되지 않을까 싶었고 무작정 가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외국인 친구 사귀기는 꿈만 같았습니다. 다양한 인종의 친구를 사귀고 싶었고 친구들과 대화를 하며 생각의 폭도 넓히고 싶었습니다. 또 홈파티가 자연스러운 삶에서 저도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이 3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워홀을 떠났고 현재 저는 다 이루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자신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생활하는지에 따라 같은 곳을 같은 시간에 있어도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이루길 바라는 목표를 정하고
가서 목표를 이루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목표를 이루지 않아도 자신이 어떤 방향으로 워홀 생활을 하면 될지 지침서가 되어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은 왜 토론토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솔직히 나라 선택권이 한정적이었습니다. 외국은 코로나가 점점 풀리고 한국은 여전히 코로나로 힘들어하던 시기에 워홀을 결정했고, 당시 워홀로 유명한 호주와 캐나다 중 캐나다만 입국 허가가 되어 캐나다로 선택하였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밴쿠버 아니면 토론토 중에 가고자 했고, 밴쿠버는 비, 토론토는 눈으로 인식이 강해 비보다는 눈이지 하고 토론토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캐나다는 불어를 사용하는 지역과 영어를 사용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저는 드라마 도깨비를 보고 퀘벡을 꼭 가보고 싶어 퀘벡을 가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영어보다는 불어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토론토로 확고히 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고자 하는 나라, 지역에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 알아보는 것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워홀 생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와러베이글이라는 브런치 레스토랑에서 일했습니다. 제가 일을 구할 때는 인터넷으로 아무리 이력서를 제출해도 일자리가 구해지지 않았고, 두 군데에서 전화 면접을 잡았는데 영어도 잘 못 알아듣겠고 전화하다 보니까 통화 음질도 안 좋아서 영어를 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구인 중이라는 표시가 붙어져 있는 몇몇 가게를 발견하였고, 이력서를 직접 제출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근처 3군데 정도의 이력서를 돌리던 중 와러베이글에서 지금 바로 면접을 볼 수 있겠냐고 물어봐 주셔서 바로 된다고 하고 면접으로 제 열의를 보여주고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은 처음에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지 샌드위치 메이커로 시작하였습니다. 동료에게 양해를 구하고 각 재료나 도구들의 영상을 찍으며 영어로 말하고 듣고 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다 보니 일에 익숙해졌고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매니저는 저에게 호스티스라는 일을 주었습니다. 호스티스는 손님들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고 손님들이 처음 가게에 들어왔을 때 느끼는 인상을 심어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손님들과 동료들과 이야기를 자주 나누려 노력하고, 틀리는 것에 겁먹지 않고 어차피 여기서 나를 고용했으니 어쩌겠어 라는 마인드로 최대한 많이 말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렇게 영어 실력이 늘어 캐셔와 서버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님들과 직접 소통하고 불만사항이나 요구사항을 받아들이며 전화주문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인 한 명 없는 다운타운 브런치 가게에서 다양한 일을 해보았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는 노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제가 토론토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 스포츠 경기를 많이 보러 갔습니다. 토론토는 류현진 선수가 속해 있는 블루제이스 야구, NBA 농구 경기, 우리나라에선 잘 보기 힘든 캐나다 국민 스포츠 아이스하키까지 다양한 스포츠 문화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이스하키는 메이저 경기가 비싸 마이너 경기도 자주 보러 갔는데, 저는 마이너 경기가 오히려 몸싸움도 심하고 경쟁심도 심해서 더 재밌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여행을 많이 다녔습니다. 시간만 나면 미드타운이나 업타운에 놀러가고 다운타운에서보다 조금 더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려 하였고,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다양한 사람과 대화를 해보려 노력하였습니다. 또 일하는 곳과 일정을 잘 조율하여 근교 여행도 자주 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마을마다 분위기가 다르고 새로운 감정과 기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유명 관광지도 좋았지만 버스터미널에서 갑자기 정해서 갑자기 떠났던 여행도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모습에도 많이 도전하였는데요. 제가 어울리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계속 고민하고 찾으려 노력하였고, 또 공원에 가만히 누워있던 경험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저만을 위한 시간을 보냈고 저의 리듬에 집중했고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을 했습니다. 저는 친구를 만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친구들과도 자주 놀았는데요. 일 마치고 같이 쇼핑하고 맛집 가고 카페도 자주 갔습니다. 일상에서의 즐거움이 분명히 컸던 것 같습니다. 홈파티도 제대로 즐겼습니다. 제 친구들도 다들 노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집에서 홈파티를 열 때마다 저를 불러주었고, 자기 친구들의 홈파티에도 저를 자주 데려가 주었습니다. 저는 덕분에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고 즐겁게 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워홀 이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워홀 이후에는 기록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저도 워홀을 가기 전에는 정말 매일매일
다이어리를 쓰고 기록해야지 라는 마인드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익숙해지면서 다이어리를 쓰는 빈도가 줄어들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모든 순간이 새로웠는데 그때는 이제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기록을 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그 감정은 그때 아니면 느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해외 통신원,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같이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기록을 한다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가장 큰 변화는 I can do it의 마인드입니다. 저는 지금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족, 친구 한 명 없는 언어도 다른 캐나다 토론토에서 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극복했고 만족하며 즐겼습니다. 이는 저에게 어떤 도전도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못할 건 없고 도전하라는 마인드 말이죠. 이때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